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인의 결혼 연령 변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결혼이 여성의 경제 활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조혼 풍습이 상당했고 조선 후기에는 특히 남성 조혼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평균 16 내지 17세 정도에 결혼했고 식민지기 말이 되어서야 초혼 연령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여러 경로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결혼하게 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이른바 메리지바, 즉 기혼자 퇴직 관습이 예전에는 흔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함께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바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임신을 준비하면서 또는 출산을 기점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집니다. 경력 단절 이후 계속 노동시장 밖에 머무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가 성장하고 집안일과 육아 부담이 줄어들면서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 즉 경력 복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이 혼인 상태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는 1980년과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막대의 길이는 각 범주에 해당하는 15세 이상 인구 중 1하였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즉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성별 차이에 주목해서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남성과 여성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1980년 15세 이상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 중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43%였습니다. 2015년이 되면은 미혼 남성 중 49%, 미혼 여성 중 47%가 일을 했다고 응답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일한 사람 비율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1980년 배우자가 있는 남성 중 88%가 일을 했다고 응답한 반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 중 일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에 불과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일할 확률은 미혼 여성보다 적었습니다. 2015년이 되면 배우자가 있는 남성 중 80%가 일을 했다고 응답한 반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48%만이 일을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일할 확률은 미혼 여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남녀 간에 큰 격차가 보입니다. 이는 결혼에 따른 경력 단절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통계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15세 이상 54세 이하 기혼 여성 중 비취업 여성, 즉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은 비취업 여성 중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의미합니다. 비취업 여성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모두 포함합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5세 이상 54세 이하 기혼 여성의 취업률과 경력 단절 비율을 보여줍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취업률은 왼쪽 축, 파란색으로 표시된 경력 단절 비율은 오른쪽 축에 해당합니다. 기혼 여성의 취업률은 2014년 59%였고 2019년에는 62%까지 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다시 줄었다가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 15세 이상 54세 이하 기혼 여성의 취업률은 66%입니다. 이와 같은 기혼 여성 취업률의 상승은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의 감소와 맞물렸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2014년 22%였고
꾸준히 감소해서 2024년에는 16%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최근 경력 단절 기혼 여성 비율의 감소는 30대 이하 기혼 여성들에게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비율은 30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출산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겠습니다. 30대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2014년 37%였는데 꾸준히 감소하여 2024년에는 24%까지 줄었습니다. 그 뒤를 15세 이상, 29세 이하 기혼 여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2014년 15세 이상, 29세 이하 기혼 여성의 36%가 경력 단절 중이었는데 2024년이 되면 20% 미만으로 감소합니다. 한편 40대 이상의 경력 단절 비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40대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은 최근 10년간 16%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54세 이하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은 2014년부터 2024년 사이에 9%에서 7%로 다소 줄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만 25세 이상 5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표는 2016년, 2019년, 2022년 경력 단절 여성의 산업별 분포를 보여줍니다. 비교를 위해 2022년 취업 여성 전체의 산업별 분포를 가장 오른쪽 열에 함께 제시했습니다. 전체 여성의 해당 산업 비중보다 경력 단절 여성 비중이 높다면 해당 산업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모두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 해당 산업의 취업 여성 비율보다 더 높습니다. 결혼, 육아 등에 따른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취업 여성의 해당 산업 비율보다 경력 단절 여성의 해당 산업 비율이 더 낮습니다. 이 산업은 경력 단절 확률이 더 낮거나 아니면 고연령 경력 복귀 여성들의 취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에서도 전체 경력 단절 여성들의 3 내지 5%가 관찰됩니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경우 취업 여성의 해당 산업 비율보다 경력 단절 여성의 해당 산업 비율이 더 높습니다. 경력 단절이 잘 발생하는 산업입니다. 반대로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취업 여성의 해당 산업 비율보다 경력 단절 여성의 해당 산업 비율이 더 낮습니다. 경력 단절 당시 근무하던 사업체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 근무한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의 표는 2016, 2019, 2022년 경력 단절 여성의 경력 단절 당시 근무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에 따른 분포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비교를 위해 2022년 전체 취업 여성의 종사자 규모별 분포를 가장 오른쪽 열에 함께 제시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경력 단절은 상대적으로 종사자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중 100인 미만 사업체 근무 중 경력 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2022년에 83.1%였습니다. 이는 전체 취업 여성 중 해당 규모 사업체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더 높습니다. 반대로 1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취업 여성이 해당 규모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이 경력 단절 여성 중 해당 규모 사업체에서 경력 단절을 경험한 비율보다 더 큽니다.
즉 경력 단절은 상대적으로 종사자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력 단절 당시의 직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중 절반 가까이가 사무 종사자였습니다. 이 비율은 2016년까지는 40% 이하였는데 최근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판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도 다른 직업들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표의 가장 오른쪽 열은 2022년 하반기 기준 취업자 여성의 직업별 분포를 보여줍니다. 사무 종사자의 경우 전체 취업 여성 중 비중은 20%이지만 경력 단절 여성 중 비중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서비스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 전체 취업 여성 중 비중에 비하여 경력 단절 여성 중 비중이 작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여성의 경력 단절 당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전체 여성의 절반 이상은 결혼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 정도였습니다. 자녀 육아와 교육 때문이라는 응답은 10%를 조금 넘었고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경력 단절 당시 일자리의 분위기에 대해 경력 단절 여성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60%에 가까운 여성들이 경력 단절 당시 일자리에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결혼이나 임신을 하면 직장을 계속 다니기 어려운 분위기이고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도 응답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여성들은 경력 단절 당시 일자리가 장시간 근로를 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직장 내 성 역할로 경력상 성공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자리에서 여성의 인사 관리에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한 경우도 46.5%였습니다. 지난주차 강의에서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볼 때 발견한 것처럼 경력 단절을 경험한 많은 여성들이 이후 다시 취업했습니다. 이번 표는 경력 단절 이후 첫 번째 일자리의 산업 분포를 보여줍니다. 경력 복귀 시 4분의 1 이상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었습니다.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종사자 수 규모별로는 경력 복귀 여성의 45%가 첫 일자리를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에서 얻었습니다. 100인 미만 사업체의 비율은 90%가 넘습니다. 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경력 복귀 시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사업체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표는 2022년 경력 단절 여성의 경력 복귀 시 첫 일자리 직업을 보여줍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경력 복귀 시 첫 일자리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판매 종사자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무 종사자가 많았고 그 다음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였습니다. 서비스 종사자의 비중도 20% 가까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직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지금까지 결혼과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 결혼 후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도 결혼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기준 15세 이상 54세 이하 여성의 16%가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중 절반 정도는 결혼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었고 나머지 중 대부분은 임신,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에서 경력 단절이 많이 발생했고 직종으로는 사무직과 전문직 비중이 컸습니다.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경력 단절 비중이 높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경력 단절 이후 다시 일자리를 찾아 취업했습니다.
경력 복귀 일자리의 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업 순서로 비중이 컸고 많은 경우 종사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체로 취업했습니다. 전문직, 사무직뿐만 아니라 판매직과 서비스 종사자 비중이 컸습니다. 이번 시간은 결혼 이후 한국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